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4%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 결과는 거대 양당 후보 중심으로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표의 96.4%가 이재명, 윤석열에게 쏠렸고 3.6%만이 나머지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제3지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셈이죠. 심상정의 2.4% 득표.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의 도전은 실패했습니다. 막판에 심상정 후보에게 12억의 후원금이 쇄도한 것이나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의당 후보들이 모두 15%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서 선거자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 것들이 회자되고 있지만 신락 같은 희망의 몇 가지 증표일 뿐 그것이 대선 실패를 덮을 만큼은 아닙니다. 정의당의 역대 선거를 살펴보았습니다. 2012년 10월 진보정의당으로 출발한 정의당은 이번 대선에 이르기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 6번 참여합니다. 2014년부터 지총대 지총대, 그러니까 지선, 총선, 대선 이 사이클을 2번을 돌았다는 겁니다. 2014년 지방선거는 정의당이 참여한 첫 번째 선거입니다. 여기서 기초의원 11석을 얻는 결과를 얻습니다. 전체 기초의석 중 0.4%에 해당합니다. 다음 선거는 2016년 총선입니다. 이때는 비례대표 득표율이 7.2% 나왔습니다. 그전 지방선거와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그래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그 다음 선거는 2017년 대선입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진행된 선거였습니다. 이때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은 6.2%였습니다. 이전 총선 비례득표율이었던 7.2%보다는 낮았지만 대선 6.2%는 한 사람만 뽑는 선거에서 받은 득표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약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대선까지 정의당의 선거 결과는 계속 오름세였던 겁니다. 다음 선거는 2018년 지방선거입니다. 이때는 광역 11석, 기초 26석을 획득합니다. 각각 전체 의석의 1.3%, 0.9%를 받은 겁니다.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나아졌지만 직전 대선에 비해서는 초라한 성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 선거는 2020년 총선입니다. 양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선거입니다. 여기서 받은 비례득표율은 9.7%였습니다. 위성정당 때문에 두 거대 정당으로의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도 비례득표율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한 석이 줄어들어서 지역 기반이 약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약간의 희망적 요소가 있었다.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입니다. 결과는 2.4%였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의당은 창당 이후 꾸준히 선거에서 성적을 향상시켜 왔고 그 절정이 2017년 대선이었습니다. 진보정당 후보가 대선에서 6% 이상을 받은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지선은 별 볼 일 없었고 그 다음 총선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 2.4%가 나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의당은 실패했습니다. 차세대 주자를 육성하고 정책 능력을 높이고 지역 기반을 닫고 미디어 기능을 강화하고 등등 유력 정당이 되려면 갖춰야 할 것들의 대부분을 원점에서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최근 본 영화 얘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인데요. 최민식 배우가 북한 출신 천재 수학자로 나오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수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다. 그러자 그에게 수학을 배우고 있던 학생이 반문합니다. 아자 열심히 하자. 뭐 이런 거요. 수학자가 말합니다. 아니 그건 객기고 문제가 너무 안 풀리면 너 참 어렵구나. 내일 다시 풀어봐야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내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유, 그게 바로 용기다. 네, 지금 정의당에 필요한 것도 용기입니다. 막연히 힘내자,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아 선거 참 힘드네, 다음에 다시 해보자 하면서 묵묵히 도전을 멈추지 않는 뚝심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의
꼭 있어야 할 정당입니다. 정의당의 건투를 빕니다.